존경하고 친애하는 공관장 여러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이 저물기 전에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밤사이에 또 지금도 계속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포근히 맞아주시는 하늘의 뜻이 또 우리 모두 함께 참배드린 순국 영령들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교의 최일선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관장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정부 출범 이후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 정상 외교를 빠르게 복원하는 등 우리 외교의 새로운 동력을 발휘하는 데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리더십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역할을 다해주신 공관장 여러분들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지로 부임을 앞두고 계신 공관장들께도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외교 환경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남다른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국익과 위상 제고에 큰 몫을 하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재외공관장 회의가 개최됩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국민과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 철학과 외교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외교부의 혁신 과제와 함께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과의 대화, 영사 콜센터 방문, 다양한 봉사활동 등 국민과의 소통 일정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 방문 일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외교 분야에서 신정부의 국정과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여러분,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함께 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어 국민 중심 외교, 국익 중심 외교, 능력 중심 외교를 표방하면서 지난 7개월 동안 매일매일의 외교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다양한 난제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3가지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간의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공관장 여러분의 기타 넘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여전히 북핵 문제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과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에 매진해왔습니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실험 발사 마감 단계라고 한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11월 29일 화성 15호를 발사하며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불핵 불용의 원칙하에 강력한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단합된 노력을 전개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핵심 관력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대북 제재 압박을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집요하게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둘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 중, 일러 주변 4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 다른 무엇보다도 정상 외교의 공백을 메우고 주요 양자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출범 2개월 만에 방미 및 G20개기 주변 4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외교를 본격 가동하였고, 이후 대통령의 9월 러시아 방문,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그리고 지난주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이르기까지 지난 7개월간 그야말로 유례없이 활발한 정상 외교를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지난주 중국 방문은 수교 25주년이 다 가기 전에 사드 문제로 경색되어 온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면서 미국과는 11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고위급 협의와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과는 양자 관계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고위급 교류 및 소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와는 9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5개의 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9개 다리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들 4개국 공관자들께서 주재국과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당면 현안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이를 위한 주변 4국 외교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 외교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는 일 또한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저에게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시면서 외교 다변화 추진을 주요 과제로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취임 후 주변 4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특사 파견국에 이번에는 EU, 독일, 아세안, 인도, 호주, 에콰도르 등을 포함시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지난달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중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과 인도 등 서남아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한층 격상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서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발표하신 신북방 정책과 더불어 우리 외교 정책의 주요한 축이 되어 동북아를 넘어선 주변 지역의 공동 번역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들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범정부 아세안 기획단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 다변화는 아세안과 인도, 유라시아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의 파트너들과 더 심도 있는 협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유럽에 대해서는 내년 수교 55주년을 맞이하는 EU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해 나가는 한편 유럽 지역국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남미 지역과는 내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순방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양자 소다자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FTA 네트워크 확충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정상 및 고위급 교류와 우리 기업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새롭게 설립되는 한아프리카 재단과 연계하여 대아프리카 외교 인프라 강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외교 다변화의 노력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여기 계신 공관장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과 책임이 실로 막중합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의 말씀을 청해 듣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만 각적 많은 분들의 포부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마이크를 사회자인 정책기획관에